한국이 일본 거 따라한 거 아니야? 여기 강의실에서 한국을 얕보는 일본 유학생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건으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카시안 델링이에요. 저는 독일에서 왔고 유럽의 유명 예술대학에서 문화미디어를 전공하는 교환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게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영국의 큰 강의실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강의실 안은 밝은 조명과 길게 늘어선 좌석, 그리고 예술과 문화에 관한 다채로운 포스터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곧 펼쳐질 것 같은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강의실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어요. 앉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태블릿에 필기한 노트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언어 수업에서 만난 몇몇 친숙한 얼굴들도 보여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를 만나는 걸 늘 좋아해왔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 세계관을 바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강의는 에드워드 스미스 교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은 영국 분이시고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오늘 수업이 세계 문화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전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문화들을 마치 그림에 비유하며 각 문화가 다르고 모든 색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거대한 캠퍼스의 다채로운 색과 독특한 패턴이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매우 희망차고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는 한 번쯤 많이 들어본 나라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집에서 읽은 책에서 한국에 대해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름다운 전통 의상인 한복의 사진도 봤고 한글이라는 독특한 언어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심지어 유명한 한국 음악과 영화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아직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예술을 이해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오늘 수업에서 혹시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지,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묘사될지 궁금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각 문화의 중요성을 설명하실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강의실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좌석에 몸을 기울이며 분주한 서울의 거리, 활기찬 축제, 그리고 고요한 궁궐들을 상상했어요. 누군가가 고즈넉한 마당을 거닐 때 한복의 부드러운 천이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모습도 상상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비록 저는 독일 출신의 학생이고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가족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전통과 축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봤어요. 어느 문화든 간에 그것이 속한 이야기는 인류 가족 전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느꼈어요. 강의가 계속되면서 저는 마치 머릿속에서 생생한 그림들이 하나둘씩 형성되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차분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흥미롭게 들렸어요. 저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세상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혼자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단순한 수업의 하루가 아니라 제 인생과 예술, 역사에 대한 관점을 바꿀 모험의 시작일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도 하면서 열심히 듣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우리가 다룰 다양한 문화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밝은 강의실 안, 아이디어의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단호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다양한 전통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저 또한 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나누기로 말이에요. 오늘은 모든 문화가 각자의 목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이었고 저는 그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듣게 될 날들이 너무 기대되었어요.
오늘 강의는 뜻밖의 전개를 맞이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아시아 각국 문화의 독특함에 대해 이야기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 덕분에 강의실 전체가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각 나라 전통 뒤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곧 제 주위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서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온 히로시 야마모토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분의 똑바로 앉은 자세와 또렷한 발언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히로시는 강한 어조로 한국 전통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독창적이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 단지 일본의 기모노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은 날카롭고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를 폄하할 수 있을까요? 히로시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메아리치자 저는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패턴, 부드러운 천이 단순한 모방품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을 아름다움과 풍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땅으로 상상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히로시가 말한 것 이상의 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긴장이 고조되던 순간 차분한 목소리가 뜨거운 분위기를 가르며 들려왔어요.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국 혈통의 민준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민준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복은 다른 어떤 옷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성과 영혼이 담긴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민준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색채와 디자인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한복의 의미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심지어 한국에서 자연과 가족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민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저는 웃고 떠드는 사람들, 춤을 추며 흐르는 듯한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밝은 축제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마치 민준은 저에게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전에 결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히로시와 민준 두 학생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잠해졌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에 깊게 경청하셨어요. 교수님의 눈빛은 모든 학생들이 각 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바라는 듯 반짝였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노트에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히로시의 거칠고 도전적인 발언이 분위기를 달구었지만 민준의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이 논의를 균형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민준은 모든 문화마다 고유의 역사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전통 의상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경우 한복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국민의 투쟁, 아름다움, 그리고 희망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생기 넘쳤어요. 듣다 보니 이런 논쟁들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전통 뒤에 숨은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비록 히로시의 말이 처음에는 강하고 무시하는 듯했지만 민준의 대답은 논의를 균형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치 서로 다른 두 색이 섞여 새로운 생동감 넘치는 색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과거와 왜 한국 전통이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이번 논쟁은 단지 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와 예술,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에는 여러 면이 있으며 그 모든 면을 이해해야 각 문화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논쟁은 끝났지만 그날의 생각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과 세계에 대해 배우는 여정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저는 점점 더 큰 설렘과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때로는 강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한 이야기씩, 한 걸음씩 배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강의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만드는 주제로 이어졌어요.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저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언급하신 이후로 계속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초점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인 한복에 맞춰졌거든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한복에 대해 설명하실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따뜻했어요.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밝은 색상의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흐르는 한복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누군가 걸을 때마다 그 천이 우아하게 움직이며 각 걸음마다 옛날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대화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전에 발언했던 일본 학생 히로시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히로시는 한복이 일본의 기모노와 매우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한복의 독창성이 없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저는 한편으로 슬픔과 혼란을 느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상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가치가 의심받는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팽팽해지자 민준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민준은 한복과 기모노가 언뜻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역사는 매우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복은 깊은 의미를 담고 설계되었어요. 어려움과 축하의 시기에 만들어졌고 한복의 모든 곡선과 색채는 한국인의 감정과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어요. 말하는 동안 저는 마치 옛 한국의 밝은 축제, 활기찬 시장, 그리고 평화로운 궁궐들을 보는 듯한 생생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모여 특별한 축제에서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민주는 유명한 한국 축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조상님들을 기리고 계절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복을 입었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 마을에서 맑은 햇살 아래 가족들이 웃고 아이들이 다채로운 한복을 입고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장면은 기쁨과 따뜻한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준의 말은 제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 덕분에 전에 책으로만 보던 문화에 대해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민준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혼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도전을 겪었음에도 삶을 축하하는 방법을 찾아낸 국민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민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통 의상 하나하나가 가진 아름다움, 단합,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히로시도 논쟁을 시작했던 학생도 함께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사려 깊은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분이 생각을 바뀔지도 모른다고도 느꼈어요. 강의실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한 속삭임으로 가득 찼고 스미스 교수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복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자세한 설명에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말을 마친 후 강의실은 잠잠해졌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토론은 단순히 두 옷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통 뒤에 숨은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힐 때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우리가 전에 몰랐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각 색채와 형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민준인 이야기한 방식은 마치 제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축제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강의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저는 한복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 저는 한국 전통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애정을 느꼈어요. 비록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전통 뒤에 숨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모든 문화가 저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복은 한국 역사와 예술의 상징이며 천과 색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 문화의 경이로움을 탐구하고 감상할 생각에 더욱 설레고 있어요. 오늘 강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개를 맞이했어요. 한복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후 스미스 교수님께서 한국의 언어, 한글과 국민의 강인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호기심과 설렘이 섞인 마음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한글이 한 나라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는 말을 들어서 한글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매우 특별하다고 설명하셨어요. 옛날 지혜로운 왕이 모든 한국인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넓은 책상에 앉아 두루마리와 펜을 앞에 두고 한글 체계를 정성스럽게 설계하는 따뜻한 왕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생각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거든요. 저는 한글의 글자들이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도형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단어를 이루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글자가 내는 소리를 형상화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단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글이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의 주제가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옮겨졌어요. 바로 한국의 강인함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앞서 발언했던 일본 학생 히로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히로시는 한국이 여러 차례의 침략과 전투를 겪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해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컸고 한국의 고난이 실패의 증거인 것처럼 들리게 했어요. 저는 슬픔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언어와 풍부한 문화를 지닌 나라가 약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는 사이 한국 혈통의 민준이 열정적이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민준은 한국의 역사가 단지 전투와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겪은 모든 도전이 국민의 힘과 정신을 다지는데 기여했다는 말을 들려주었어요. 민주는 비록 군대의 규모는 작아 보일지라도 한국 군인들의 용기와 지략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소수의 단호한 영웅들이 거대한 적에 맞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용기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민주는 또한 한국 군인들이 땅의 이점을 활용하고 재빠른 판단력과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지킨 현명한 전략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말을 듣자 저는 숲과 산속을 조용히 누비며 발자국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생생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숫자보다 용기와 지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강의가 계속되면서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성취가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이셨어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그리고 세상에 영감을 주는 창조력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글과 한복을 생각하며 이러한 아름다움과 혁신의 상징들이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들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말씀을 흡수했어요. 강의실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받으며 토론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감탄이 커져만 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름다운 언어와 전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용기에 대해서도 깊이 감동했어요. 누군가 혹독한 말로 문화를 폄하하려 해도 그 이면에는 역사와 정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한국 사람들의 배움과 소통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글이 지식과 단합을 널리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창조물이 이렇게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깊은 영감을 받았어요. 언어와 용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이야기가 약함이 아니라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듣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힘을 찾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 강의가 계속되면서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 격렬했던 논쟁이 서서히 가라앉고 모두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호기심을 느끼며 하루가 끝날 때쯤 우리 모두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졌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몇몇 동기들이 논쟁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강한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면 모든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첫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이전에 거칠게 말했던 히로시조차도 평소보다 조용해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분도 자신의 생각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한편 민준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 했어요.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고 몇몇은 마치 비밀스러운 공감을 나누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식이 끝난 후 스미스 교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나 생각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도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때때로 어떤 것에 대한 첫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한국의 한복과 한글에 대해 들었을 때 그 깊은 역사를 몰랐는데 지금은 이 전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정확해요. 카시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더 배우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고 많은 동기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도 우리 모두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히로시도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어요. 그의 어조는 부드러워졌고 민준이 자세히 설명할 때 더 가까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히로시가 민준, 한복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기억해요. 민준은 명확하고 따뜻하게 대답해주며 축제, 가족 전통, 그리고 한복이 여러 세대에 걸쳐 희망의 상징이 되어온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저는 히로시의 표정이 고집스러움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그도 주제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강한 감정을 느꼈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은 마치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며 이해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강의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던 그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한국 전통의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동기들과 함께 남아서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요. 한 친구가 저는 항상 제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서로 다른 문화에도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민준의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한국 축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음악과 색, 웃음소리가 느껴졌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미소가 지어졌고 이런 변화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기뻤어요. 저는 마음 한켠에 따뜻한 기분을 안고 강의실을 나왔어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우리의 생각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논쟁이 강한 말과 의견 충돌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드러운 마음가짐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오늘 존중과 호기심이 모든 이야기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열쇠임을 배웠어요.
오늘은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한때 폄하하던 태도가 경의와 감탄으로 바뀌는 날이었어요. 건물을 나서며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든 문화가 저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귀 기울여 들으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오늘의 마음의 변화는 모든 이야기, 모든 전통,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조용한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모두가 한 가지 큰 메시지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한국이 아름다움, 역사, 그리고 강인함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현대 한국의 모습과 고대 예술이 어우러진 사진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 옆에 전통 궁궐과 고요한 사원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영화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한국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말씀하실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단순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 언어,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현대 사회에서도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상상했어요.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통 찻집을 지나가고 화려한 광고들이 밤을 밝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전에 나눈 한복과 한글에 관한 논쟁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의 토론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강의실의 분위기가 격렬한 논쟁에서 차분하고 존중하는 대화로 바뀌었던 것도 기억이 났어요. 오늘 저는 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화의 고난과 성공 모두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스미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받은 점을 나누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을 들었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제 생각을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회복력과 창의성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인생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희망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히로시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이해를 얻은 듯 보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동기들과 저는 출구 근처에서 모여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한 친구는 언어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글은 모든 일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정말 독특해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저는 예전엔 한국을 영화나 대중문화로만 봤는데 이제는 예술과 역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긴 더 깊은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미소 지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이 강의를 듣기 전 제가 처음 이 과정에 참여했을 때의 불안한 마음과 달리 이제는 새로운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계속 배우고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예전에는 자신 있던 히로시조차도 이제는 더 사려 깊어진 모습이 보여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 창가에 앉아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며 오늘 본 모든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는 한복, 당당하게 쓰인 한글의 굵은 글씨, 과거의 용감한 군인들, 그리고 희망찬 현대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 말이에요. 전에는 이야기와 사진으로만 알던 한국에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안의 한 부분이 자라나서 모든 문화가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 같았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 작은 보물들을 모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각 이야기와 전통이 우리 세상에 색을 더해준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저에게 강인함과 따뜻함, 옛 이야기와 새로운 꿈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앞으로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할 날을 기대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의 교훈은 어디를 가든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